제가 새로운 경전을 시작할 때 자주 드는 인용구예요. 그게 뭐냐면 주자님이 이 논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문장 중에 유명한 문장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논어를 읽고 삶이 변화하지 않은 놈이 있다면 그 놈은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논어를 먹었을 수 있죠. 정보는 먹는 거예요. 독서는 식사예요.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철없을까?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을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답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 탓이 아니에요. 존중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야 존중이 나오는 건데, 아니 어른스럽지 못한데 어떻게 존중을 합니까? 아르바이트비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존중하는 척을 좀 해달라고 그럼 흉내라도 낼 수 있죠. 시급 좀 비싸게 줘야 돼요. 왜냐면 억지로 감정노동이잖아요. 안 먹는데 정신이 자랄 수는 없어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우린 그래서 부끄러워서 한 끼 먹으려고 그래요. 육체 세 끼 주면서 정신에는 한 끼도 안 주는 거 너무 부끄러우니까. 저희는 연습했어요. 그래서 한 끼 줄일 때마다 정신에 한 끼 더 주는 걸로. 그래서 신체에 한 끼 주고 정신에 두 끼 주든, 아니면 신체에 한 끼 반 주고 정신에 한 끼 반 주든. 왜냐하면 신체도 중요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은 육체는 배움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자기 육체 컨디션에 따라 한 끼만 주고도 괜찮으면 한 끼 주고 정신에 두 끼 주고. 왜냐하면 시간을 더 이상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 다른 걸 많이 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한 끼 반 주고 한 끼 반 주든. 나는 지금 신체가 아주 시급하다. 그러면 두 끼 주고 한 끼 주든. 평등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논어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호화돼 가지고 흩어져 버리면 먹은 게 날아간 거고요. 먹었는데 자신의 주의력을 가지고 먹었으면 강화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강력한 감동과 공감, 자극, 그리고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억한 거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얘기하고 대화하고 글 쓰고 이러면 이걸 인출한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뇌가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을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네? 네, 호킨스 박사님은 3초면 된다 그러던데 그거는 삶이 바뀌기 시작한 시간이요. 왜냐하면 유지가 안 돼요. 3초 만에 바뀌죠. 사람이 3초 만에 바뀌었다가 3초 만에 다시 바뀌어요. 어차피. 그러면 그 유지력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가지려면 그 바뀐 것이 항상성을 가지고 습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되려면 습관의 과학에서는 66일이 걸린다고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카운팅이 의미가 없이 카운팅이 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시도해보고 맛배기로 찍어 먹어보고 싶으면 며칠을 하는 거냐면 3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내가 이거를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보고 싶으면 7일 정도 하는 겁니다. 7일을 했는데 괜찮아요. 그럼 며칠을 하는 거냐면은 7, 7일, 49일을 하는 거예요. 49일 했는데 내가 이거는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매듭이 되는 100일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한 100일 정도 하면 하나의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불교계의 의견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온 몸의 세포를 바꾸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일 정도 해보는 겁니다. 1000일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온몸의 세포가 한 번 다 바뀌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들은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냥 주관적인 알므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시간이면 온몸에 있는 세포가 한 번 다 바뀌는 시간이다. 그래서 1000일 정도 연습을 하면 자신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는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개선하고 그리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 이런 행운이 없다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자로 쏟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기 시작을 했는데 은퇴하면 뭐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강연을 어떤 선생님 나오셔서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은퇴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은퇴하면 그때부터 삶이 망가집니다. 차라리 직장 가셔서 하루에 10시간씩 누가 나한테 일을 시켜주는 곳, 뭘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곳, 그곳에 가시는 게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하루에 갑자기 10시간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8시간 근무하고 2시간 정도 출퇴근을 해서 10시간씩 하루에 일정하게 빼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갑자기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을까요? 배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80세가 돼도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연자 중에 100세 철학자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100세 철학자 할아버지는 아직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신대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얘기한대요. 아니 100세나 돼가지고 그 새로운 언어 배워서 뭐 하냐고. 그거 뭐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배우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배우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두뇌가 변화할 때의 쾌감. 그 두뇌가 변화할 때는 반드시 뭐가 상응해서 분비될 수밖에 없냐면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들이 상응해서 분비될 수밖에 없어요. 만족감을 일으키는 세로토닌부터 시작해서 엔돌핀 계열의 각종 호르몬들, 이런 뇌내 마약이라고 불리는 아주 강렬한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두뇌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뇌가 변한다는 게 단순히 결과물, 두뇌가 변했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변화시키면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 은퇴 관련 강연하시는 선생님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서 했는데 명예퇴직을 하기 직전에 휴가를 갔대요. 10일 정도. 그런데 휴가를 전국에 자전거를 타고 혼자서 여행을 떠났는데 휴가를 가는 동안 이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동안 시도를 못했던 간헐적 단식을 시도를 했대요. 16대 8 법칙을 그대로 지켰다네요. 12시부터 8시까지는 하루 2끼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물만 먹고 과일도 하나 안 먹고 물만 딱 먹는. 그런데 그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자전거 여행을 딱 끝나고 돌아오니까 마지막 날 목욕을 하고서
팬티를 입는데 팬티가 내려가가지고 팬티를 입을 수가 없었대요. 10일 만에 8kg가 빠졌대요. 팬티가 커진 걸 딱 보고 기분이 그렇게 좋으면서 자기 자신을 검증한 거예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이제 퇴직해도 되겠구나. 내가 내 시간이 관리가 되는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도전해서 성공시킬 수 있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퇴직을 선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너무너무 재밌게 산대요. 너무 바쁘대요.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 아침에는 이거 배우러 가야 돼. 점심에는 이거 배우러 가야 돼. 저녁 때는 이거 배우러 가야 돼. 너무너무 재밌대요. 삶이. 그런 게 으뜸 가는 행운 아닌가요? 자기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건 바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바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배울 거리, 좋아하는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주는 곳도 없고 어차피 나이 들면 아무도 안 찾아주거든요. 나만 안 찾아주는 게 아니라 다 안 찾아줘요. 나이 들수록 많이 찾아주는 건 스님들밖에 없어. 스님들은 법난 많아지면 더 찾아주거든요. 나이 들어서 누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시면 출가하세요. 지금부터 법납을 축적시키세요. 그럼 찾아줘. 그 외에는 정말로 찾아주는 사람 없고 중장년 노년이 될수록 고라고 하는 것,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기본이란 말이에요. 삶의 기본. 근데 그때 뭐 할 거냐? 그때 즐거운 것이 있는 사람, 배우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정말 으뜸 가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주관적인 면이에요. 그러면 주관적인 면 말고 관계 속에서는 어떠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관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걸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배움이 성취되지 않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걸 잘난 척 하느냐고 바빠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입맛에 맞는 데서만 배워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 배웠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개선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네 가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 배울까요? 닫혀야 배울까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인색하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이 인색한 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이 경고 하나 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선도 자라날 수 없다. 이건 해석하면 어떤 말이냐면 단 하나의 행복도 열리지 않는다. 인색한 마음에서는 단 하나의 행복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인색한 마음으로 과거에 지은 선업이 꽃을 피더라도요, 안 행복해요. 남들은 너 그 정도면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 즐거운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음이 인색하고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행복이 아닌 게 돼버려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인색한 마음은 저기 아스팔트나 자갈밭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종을 할 수도 없고 파종을 해도 자라나지도 않고, 인색한 마음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배우면 됩니다. 배움을 즐기면 돼요. 배우면 되고 배움을 즐기면 되고. 둘째,
배우는 건 혼자서도 배울 수 있죠, 물론. 그런데 혼자서 배우는 것만큼 비중이 큰 게 또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배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에게 배움을 요청할 때 자기 자신의 자만심이 높은 사람은 배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배움을 기꺼이 즐겁게 요청하는 사람은요, 이미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냐면 내가 배움을 요청을 해도 내 자존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기꺼이 배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고개를 못 숙이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움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 벌써 두 번째, 자신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예요. 세 번째, 기꺼이 즐겁게 배움을 청하면은요, 상대방의 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그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는 거냐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자와 배우는 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배움을 요청한다는 건 상대방을 내 스승이고 내 선생님이고 내 선배고 내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순간에 그 사람의 격을 인정해 주는 거죠. 뭐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뭘 가르쳐 주냐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된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마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은근히 마음은 좋죠.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이게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겸양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배움을 청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뭘 알려줘야 된다는 게 낯설 뿐이라. 그런데 배울 게 있을 때마다 그 사람한테 계속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낯섦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신의 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명령 내리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세요? 이건 그게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틀렸어. 심판 내리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TMI라 그러죠? 아는데, 아니, 이건 그게 아니라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막 요청을 안 했는데. 2시간 정도? 가르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자기에게 와서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관계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배움을 즐기면 돼요. 아니, 이거 하나만으로 관계가 변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번째,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습관을 들이면 온 세상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배울 때 봐보세요. 자, 그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말하고 끝이에요? 아니면 들어요? 듣는데 딴 생각하면서 막 억지로 들어요? 아니면은 마음을 그 사람한테 줘요? 내 가장 소중한 걸 준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네? 그럼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몸과 마음? 시간?
가장 소중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주의력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주의력만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고 내 경험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내가 지혜를 얻는 열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유물은 바로 주의력 사띠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 I see you 이러잖아요. 알아 see you 이게 아니라 네. I see you 이러잖아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내 마음, 내 주의력을 당신에게 줬다는 이야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걸 당신에게 줬다. 그래서 배움을 청하고 상대방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걸 그 사람에게 받은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원결을 맺을 확률이 은결보다 더 높아지겠어요? 물론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죠. 나쁜 짓도 하겠죠. 악습이 남아있으면 번뇌 가지고 꼬장을 부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배우는 거 잊어버리고 꼰대처럼 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 배움을 좋아하고 배움을 청하고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했을 때, 완전히 내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와 비교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확률은 지극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배우는 걸 좋아하는가, 얼마나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청할 수 있는가,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서 배움이 확고해졌는가. 이것이 게이지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세상과의 관계는 은결로 점점점 가득해지기 시작한다. 나가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너무 우연인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세상과 은결을 맺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저 사람은 능력도 없는데 저기서 어떻게 성공했지? 은결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덕의 측면, 세상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는가라고 하는 복이 많고 적음조차도 사실은 이 배움의 태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배움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가, 기꺼이 배움을 요청하는가,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꿔서 으뜸 가는 행운을 만드는 비결이 된다. 이게 7번째거든요.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계속 배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움을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움을 기뻐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력과 정지는 틀린 거거든요. 노력은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노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신당하는 노력. 무슨 노력이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노력이라고 표현해요. 정지는 노력은 노력인데 지혜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노력을 정진이라 그래요. 우리가 노력에 배신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삶을 개선시키는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먹는 거라는 거. 제발 좀 드세요. 책 한 권이면은 한 3끼는 먹을 수 있는데 3끼가 15,000원 밖에 안 해요. 세상에 이렇게 쌀 수가 있나? 또 늦게 드시는 분들은 책 한 권 한 달 동안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식비가 15,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달 동안 편의점에서도 15,000원 가지고 못 먹어요. 근데 또 정신의 건강에 좋아. 책을 사서 많이 드시는 그런 습관부터 한번 호학의 태도를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배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으뜸 가는 행운을 누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